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줄 것인가. 국회로 돌려주면은 그걸 재의결하려면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의석수로는 3분의 2 의결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시킬 것이냐, 이걸 법으로 선포할 것이냐입니다. 이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왜냐? 이 결정이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에게 가해지는 여론의 압박, 법률의 압박,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 이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뻔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수사는 검사, 재판은 판사가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를 보좌하는 정도 역할을 하고, 경찰의 본 업무는 치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은 74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법치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법치가 혼란되면은 국정 모든 부분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 목표는 문재인과 그 수하 세력이 면죄부를 받겠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옥에 가지 않고 법정에 가지 않고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개인이 살기 위해서 국가 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입법 쿠데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법 쿠데타면은 이걸 진압을 해야 됩니다. 입법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입법 쿠데타를 진압하지 않고, 즉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공표해 버리면은 문재인은 입법 쿠데타의 공범이 되는 거죠. 쿠데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쿠데타의 공범이다. 보통 쿠데타라는 것은 그냥 언론적 의미이고, 법률로는 내란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국헌문란은 국가의 제도,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하고, 그 수단으로서 폭동을 할 때는 그것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 반헌법적인 강행 통과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쿠데타입니다. 문재인 또는 이재명까지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세력을 살리기 위한 법의 사적 이용이죠. 법의 남용이죠. 입법 쿠데타의 공범이 될 것이냐, 입법 쿠데타의 진압자가 될 것이냐, 영웅이 될 것이냐, 역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영웅이 될 것이냐, 역적이 될 것이냐. 이 정도의 무거운 문제라고 하면은 문재인은 잠이 안 와야 됩니다.
근데 요사이 기곤만장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좀 무리하게 추진한 이 청와대 이전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의 졸속성을 비판해가지고 금수완박의 반역성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건 크기가 다릅니다. 금수완박의 반역성은 이건 국헌문란이지만은 청와대 졸속 이전은 그건 국헌문란은 아닙니다. 그건 범죄도 아니에요. 이제 곧 물러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공포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공포한 다음에 일어날 일은 또한 복잡할 것입니다. 우선 검찰이나 법무부가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무효를 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겠죠.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한쟁의라는 것은 이게 검사의 권한이냐, 이게 경찰의 권한이냐, 이런 걸 따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누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결정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됩니다. 과반수가 말하자면 의결 정족수입니다. 위헌이다라고, 이 법률이 위헌되다, 위헌이라는 심판은 3분의 2인데 과반수로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또 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국민투표에 붙인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하는 것은 정치적 해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여러 가지 수단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인수위라는 수단밖에 없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 법무부, 그리고 예산권, 인사권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여론의 지지가 붙는다면은 아주 무서운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입법 쿠데타의 공범으로 진압될 것인가. 진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입법 쿠데타를 어떤 식으로 진압하느냐, 그게 앞으로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볼 때는 문재인 권력은 지는 권력입니다. 근데 마지막 빚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해가지고 연일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영웅이 되고 국민적 인기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잘못을 상당히 용서받게 될 겁니다. 정상 참작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이 입법 쿠데타에 동조하면 즉시 남은 여생이 편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사자성어로는 명약관화라고죠.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과거 5년을 돌아보는 겁니다. 5년 내가 그동안 뭘 했느냐. 이것을 듣기 위해서 한국의 사법체계를 이렇게 붕괴시키는데 마지막 대못을 칠 것이냐. 쉽게 말하면 반역의 대못을 칠 것이냐. 그 망치질을 멈출 것이냐. 그 선택은 문재인 개인의 몫이고 그 책임 또한 그의 몫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갑옷을 벗어 던진
사람을 지켜줄 것은 이런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고 국민들의 동정심입니다. 감사합니다.